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주봉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과거 고점은 32만원대 형성이 되어 있고 현재 3년 넘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도 지금 주가는 3분의 1 토막까지 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주분들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이제 구간을 계속해서 이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좀 손절 친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다시 일봉으로 어쨌든 돌아가서 최근까지 계속 하락세가 진행이 됐고 이제 최근 며칠간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조금씩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주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바닥을 다지는 구간일지 같이 한번 이제 향후 주가의 흐름 분석을 통해 예측을 좀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향후 목표가는 어디까지 잡고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지, 투자 기간은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야 될지, 그리고 지금은 거의 대부분 다 물려 계실 수밖에 없는 구간인 만큼 평단 관리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식으로 물타기를 진행을 해서 향후에 탈출 혹은 익절 구간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온 만큼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메리트 있는 진입 구간일지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기관은 중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는 스탠스의 변화가 좀 생겼죠. 개인은 매수세에서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자, 중립이었는데 어쨌든 이제 과거에는 매도세가 조금 더 강했고 최근에는 매수세로 돌아선 모습은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반등은 어쨌든 이 기관이 주도적으로 좀 이끌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외국인은 여전히 약간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이제 공매도는 계속해서 금지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고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49조, 34조 한번 크게 눌렸고요. 46조, 78조 이제 가파른 상승 이어갔던 상황. 그리고 작년에는 좀 횡보하면서 77조대. 자, 올해도 거의 횡보 느낌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자, 3개년도는 거의 매출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77에서 8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다시 한번 좀 크게 치고 달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1조 1000 마이너스 2조대까지 기록을 했고요. 크게 눌린 이후 다시 턴어라운드 1조 7천, 3조 9천까지 올라왔고 작년에 다시 한번 크게 눌리면서 3분의 1 토막 자 1조 2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리고 올해는 크게 개선이 되면서 2조 6천 전년 대비 2배 이상 좀 올라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이런 상승세는 내년 후년 계속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뭐 더 이상 나쁠 건 없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자, 당기순이익도 뭐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오는 흐름이고 분기별로 한번 실적 전년 대비해서 자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1분기부터 보시게 되면 3,700에서 5,800 큰 상승 보여줬던 1분기, 2분기는 마이너스 2,700에서 5,600 큰 턴어라운드 진행이 되면서 2분기까지도 좋은 흐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3분기, 자, 3분기는 조금 눌릴 수 있어요. 1조 3천에서 7천대까지 해서 거의 이제 반토막 정도. 전분기 대비해서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긴 한데 어쨌든 좀 역기저 효과로 인해서 전년 대비해선 크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3분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4분기에는 다시 한번 또 기저 효과로 마이너스 1600에서 7천대까지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 걱정은 크게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3분기만 전년 대비 좀 눌린다는 거. 분기별로도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어서 실적에서는 우리가 크게 나무랄 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 초반대에서 100 중반대까지 올랐고 최근에는 자, 180, 160, 자, 100 후반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80 근처. 자, 그래서 이제 부채 부담은 좀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부채 비율에서 향후에도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요. 자, ROE 보겠습니다. 과거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다가 자, 1, 8까지 올라가서 조금 양호한 수치까지는 올라와 줬지만 다시 한번 눌리면서 1, 3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익성이 아직은 좀 올라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좀 나쁘지 않은 수준까지는 올라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올라줄 것으로 향후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EPS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찬가지 흐름이죠. 재작년에 가장 좋았고 작년에 크게 눌렸다가 올해 개선, 실적과 비슷한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랜만에 다시 한번 좀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3,500원 예상치가 나오고 있고요.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간 배당 수익률 약 3.13%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배당 메리트가 좀 커진 상황이죠. 3% 초반대 괜찮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PER 현재 13.38배, PBR은 0.43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저평가 구간으로 들어온 현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주가가 좀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자, 올해 2분기 SK이노베이션 매출은 1조 8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760억 원 예상이 되고 있고, 전분기 대비 40% 줄어드는 수준으로 이제 일단 예상치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재무제표보다 조금 또 적을 것으로 보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자, 정유 부문 이제 실적 감익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배터리 부문 이제 적자 폭은 좀 줄어들긴 하겠지만 여전히 2천억 원대 적자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2분기에는 어쨌든 우리가 기대치보다는 조금 아쉬울 수 있겠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2분기에서 3분기 정유와 배터리 부문이 동시에 약세를 보일 것으로 일단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배터리 부문 같은 경우 수율 90%, 가동률 90% 수준이면 손익 분기점을 맞출 수가 있는데, 상반기는 가동률이 70% 전후기 때문에 좀 부진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제 마진 급락으로 인해서 정유 부문은 실적이 악화되고, 그리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간 이 SK온 있죠, 여기에 사업 부진으로 인해서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인데요. SK온 가동률 회복 여부가 앞으로 이런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로 적자 축소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나마 다행인 건 하반기에는 전기차 업황 회복이 좀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적자 폭이 크게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닥을 다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차츰 나아질 것으로 보여지겠지만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지금 현재 재료가 좋지 못한 상황 좀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래도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재료들, 자, 크게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최재원 수석 부회장이 그룹 중간 지주회사인 SK이노베이션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SK그룹의 형제 경영이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의 오너 경영인이 선임이 된 것은 최태원 회장 이후 처음인 상황인데요. 이 최 부회장은 에너지, 그린 사업을 총괄하면서 SK이노베이션의 사업구조 재편에 주력할 전망입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이어온 SK이노베이션이 새로운 수장을 맞아서 체질 개선에 속도를 좀 붙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 최 부회장은 박상규 사장과 SK이노베이션 정상화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활동들 우리가 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우리 앞으로 좀 호재로 볼 수 있는 거, 바로 이제 최근에 가장 좀 대두가 되고 있는 테마죠. 석유, 가스, 여기에 대한 이제 매장 가능성, 이런 것들로 가장 좀 시끄러운 우리나라가 되고 있는데, 자, 국내 기업 중 최근 원유 생산 성공한 SK 어스온이라는 회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어스온이 어떤 회사인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SK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고요. 석유와 가스가 나오는 곳을 찾고 뽑아 올려 생산하는 이 자원 개발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앞으로 동해 가스전 탐사 시 유전, 시추 등 이런 개발 업체를 선정하게 될 건데, 물론 이제 한국석유공사가 주로 개발에 나서긴 하겠지만 위험 분산 차원에서 민간 기업들도 적은 지분으로 참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바로 이 SK 어스온과 이제 포스코 인터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SK 어스온에 대한 그래서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과는 또 별개로 지금 실적이 또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게 되면 지난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는 46%까지 좀 올라간 상황이고, 올해 남중국해에서 원유를 최대치로 뽑아 올릴 전망이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좀 호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최근에 고유가의 원유 판매 가격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은 또 호재로 우리가 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되고 있는 SK 어스온이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100% 자회사이기 때문에 또 이노베이션의 상승에 좀 힘을 보태줄 수 있는 회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업황이나 이런 것들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 많이 눌려 있는 건 맞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두 가지 호재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좀 희망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이슈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좀 크게 수익을 내겠다 하는 분들은 다른 종목 보시고요. 어쨌든 SK 이노베이션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을 충분히 좀 투자하시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도 메리트가 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지금의 신규 진입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1차와 최종으로 나눠서 드릴게요. 자, 1차는 일단 15만원 보고 있습니다. 15만원. 최종은 일단 23만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와 최종으로 목표가 나눠 드렸고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보유해 나가시냐면요. 일단 15만원까지는 좀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안 보실 분들도 한 15만원까지는 그래도 보고 정리하시길 이렇게 좀 권유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15만원에서 이제 더 장기로 좀 가져가실 분들은 더 위에까지 23만원까지 지금 재료로서는 더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어쨌든 가이드는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에서는 목표 주가는 큰 의미는 없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 여기까지는 그냥 열려있다 참고 정도로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15만원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유해 나가시는 관점, 그리고 다소 짧게 정리하실 분들은 15만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이렇게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이겠죠. 거의 대부분 다 해당이 될 텐데, 자, 이제 평단 관리를 어떻게 진행을 하시냐. 뭐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 거예요. 비중도 많이 커져 있을 거예요. 많이 물을 타셨기 때문에 이미 지금 3년 넘게 하락이 진행이 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자, 기본적으로 그냥 이거는 기본 옵션이에요. 23만원 밑에는 무조건 위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어디서 물리셨던 간에 23만원 밑에는 여러분들 평단이 무조건 위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나마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희망적이고, 자, 가능하시다면 일단은 1차 목표가 있죠. 15만원 밑으로는 여러분들이 내려주시면 그게 베스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5만원 밑에 가능하신 구간까지 여러분들 내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여기까지 너무 내리기 힘들다. 너무 높이 지금 고점에서 물려서 여기까지 못 내린다 하시는 분들은 23만원 밑에 가능하신 구간까지는 좀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평가 구간에서 반등 시 가장 물타기 좋은 구간에 위치해 있다는 거. 그래서 물타기에 있어서는 가장 기회의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무조건 평단 관리 여러분들 꼭 진행해 주시고, 평단 낮춰주신 이후에 꾸준하게 좀 보유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은 필요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평단 관리 잘 해 놓으셔야 지금 뭐 내년이 됐든 후년이 됐든 여러분들이 익절 구간까지 갈아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뭐 한 1차 목표가까지는 한 내년까지만 봐도 충분히 좀 갈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말에서 한 내년 초까지. 그리고 이제 뭐 20만원대까지 올라가려면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중반 이후까지도 좀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한 1년까지는 좀 보유한다는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저는 이제 투자 기간 예상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중장기로 보셔야 돼요. 그게 맞고, 자, 지금은 이제는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더 떨어지든 뭐 더 올라가든 여기서의 등락은 여러분들 크게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 서서히 이제 회복할 수 있는 흐름 어쨌든 올 거니까요.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좀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전략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길었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자, 여러분들 이제 주말입니다. 그동안 좀 힘드셨던 거 머리 좀 식히시고, 자, 다음 주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